안녕하세요. 동다송 강의 오늘 팔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팔송이지만 1송부터 송을 하고 넘어가서 팔송을 강의하겠습니다. 제1송 1송 들어갑니다. 후왕가수 백귤떡하니 수명불천생남국이로다. 미렵투산 관동청하고 소화탁상 발추영이로네. 미송 들어갑니다. 고야 선자 분기결하고 연부 당금 방심계이로다. 항해 수청 백옥조하고 조화 합륜 지금서리로네. 삼송 들어갑니다. 천선인귀 구해중할세 지위물이 성기절이로다. 염제정상제 식경할세 제호감론 구전명이로다. 사송 들어갑니다. 해성소면정주성하고 탈소관체 문제영이로다. 후홍천이 걸당구하고 모선시총인 진정이로다. 오송 들어갑니다. 잠량불석 사만전 니요 정식 독칭관 육청이로네. 개항의네 전이사 할세 내소 용향 치차생이로다. 육송 들어갑니다. 그당 상식 수백진 할세 심은 유도 기자영이로다. 법제 두강 종차성하니 청현명사 과전영이로다. 제7송 들어갑니다. 채장용봉 전교르 하니 비진 망금성 백병이로다. 수지자요 진색향이리요 일경점념실 진성이로다. 제8송 들어갑니다. 오늘 할 송입니다. 도인나욕 전기가 하야 정항 몽경 수제 나로다. 양득 옥은 헌구량하고 길상예여 승양화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인 아욕 전기가 하고 정향 몽경 수제나로다. 양득 옥은 헌구량하고 길상예여 승양화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인 아욕 전기가 하고 정향 몽경 수제 나로다. 양득 옥은 헌구량하고 길상예여 승양화로다. 오송 팔송입니다. 도인은 아욕 전기가 하여 하고 도인은 아욕이라는 게 이럴 때 평소 한자입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고 싶어서 도인께서 이제 평소에 그 아름다운 차를 마시고 싶어서 그 말입니다. 도인께서는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차를 온전히 하고 싶었다. 온전히 하고 싶었다는 것은 늘 좋은 차를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몽령산을 향해 가서 이 일찍정자입니다. 일찍이 몽령산 사천성에 있는 유명한 산입니다. 몽령산을 향해 가서 손수 차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거 심을 제자인가 봐.
요 나자는 마늘 나자입니다. 어찌라고 하면 어찌나 음운문이 될 적에는 어찌나라고 되는데 이럴 적에는 마늘 나자로 해석이 됩니다. 일찍이 몽경산을 향해 가지고 손수 많은 차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도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양덕 5건 길러서 얻었다. 5건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5건을 얻었는데 이제 차를 만들어 가지고 5건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차를 완전히 제품된 것이 5건이니까 길러서 차 5건을 얻었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임금님한테 갖다 바쳤다. 군왕에게 갖다 바쳤다. 하여튼 맛있는 거 뭐 좋은 게 있으면 임금한테 먼저 올리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하나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길상이라는 차가 있고 성냥하라는 차가 있는데 요거 얘는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접속조사입니다. 길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말로 하면 과자 이것과 저것 할 때 연결조사입니다. 길상이라고 하는 것과 성냥화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차를 임금한테 갖다 올렸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도인이라 하는 것은 부대사라는 부대사. 부대사가 이제 그 몽경산 꼭대기 암자를 지어 놓고 살면서 참옥을 심은 지 3년 만에 절가함을 수확하게 됐다. 성냥환이 길상환이 하면서 불렀는데 5건을 가지고 와서 임금께 진상했던 것이다. 이제 주석에 있는 말인데 요 원문을 한 번 더 해석하겠습니다. 부대사 도인은 평소에 그 차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고 싶어서 마시고 싶어서 일찍이 몽경산을 향해 간 겁니다. 가서 손수 차나무를 많이 심었던 거예요. 손수 차나무를 많이 심었다. 마늘라 심을게. 그래서 이제 그 5건이라는 차를 땄어요. 5건의 차를 따가지고 군왕에게 갖다 바쳤던 그런 일이 있고, 그런데 그 군왕에게 갖다 바친 차가 길상리 그리고 성냥화 이 두 가지를 차 이름을 지어 가지고 임금님께 갖다 바쳤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는 이게 이제 평소하자인데 논어에 보면은 아소아은 시서짐예 개아은야릇이다 라는 논어에 가면 있는 말입니다. 논어에 가면 공자님이 평소에 자기는 하고 싶은 말씀이 시경과 서경과 그리고 예를 집행하는 것 시서짐예 이 세 가지를 항상 늘 말하자면 말씀만 꺼내시면은 시에 대한 예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서경에 대한 예의를 하시고 그리고 예에 대한 예의를 하시고 늘 그 세 가지 대목을 항상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 미천을 삼았다. 평소에 그 말씀하시는 그 주제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의 아욕 아자가 평소 아자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논어를 안 배워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아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몽경산을 향해 갔다. 몽경산은 사천성에 있는 사천성 몽정현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몽정현이라는 사천성에 가면 고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몽경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차가 아주 또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대사가 심은 그런 원인도 있겠죠. 그래서 손수 많이 심었던 것이다. 차를 이제 그 심는 방법이 씨앗을 심는 법이 있고 또 그 삽목을 해가지고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삽목은 하려고 하면 삽목 기술이 있어야 되고 씨앗은 이제 요때쯤 해서 심어 놓으면은 요새 안 납니다. 꼭 6월 지내야 됩니다. 6월에 그 장마가 많이 질 때 그때를 지나면은 이 차씨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껍데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게 터져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땅속에서 그게 불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 기간을 지나가면 올라옵니다. 내가 차 씨앗을 심어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잘 압니다. 또 그 삽목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건데 요새는 이제 밝은 촉진제라 그래가지고 농약방에 가면 팝니다. 거기다 이제 차나무 삽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큰 다라이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한 하룻밤 정도 말하자면 묵히면은 재이면은 거기서 이제 밝은 촉진의 그 약성분이 그 나무에 배에 안 들겠는가 봐. 그러면 이제 뒷날 그걸 심습니다. 그게 이제 심는데요. 위에 이렇게 최양막을 같이 덮어야 됩니다. 그냥 떼약볕에다 해놓으면은 잘 안 삽니다. 최양막을 가지고 요새 이거 비닐하우스처럼 해서 내가 해본 경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어 놓고 물로 갖다 아침 저녁으로 꼭 줘야 됩니다. 물로 자주 안 주면은 그 안 됩니다. 물로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물조로 가지 쭉 주고 해야 됩니다. 그 위에는 반드시 그 차양막을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볕이 안 내리 쪼이지. 볕이 내리 쪼이면 이 그 삽목은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해에는 옹기 심으면 안 되고 그 해를 지나가지고 그 해는 그 삽목한 그 터에다 가만히 둬야 됩니다. 내년 봄에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옮겨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삽목하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야부 도인께서는 뭐 삽목을 해다 심었는지 그거는 안 봐서 모르죠. 하여튼 차 씨를 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수 차 씨를 많이 심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정도 되면 차순을 따게 되거든요. 한 3년이 지나가면은 그 순이 올라와 가지고 차순을 딸 수 있습니다. 1년, 2년 가지고는 그 순을 딸 수가 없습니다. 한 3, 4년 지내갔겠죠. 그래서 길러서 얻었는데 5건을 얻었다. 5건이란 상당히 많은 무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차를 갖다 임금한테 갖다 바쳤던 것이다. 근데 바쳤는 그 차 이름이 길상예 하고 그리고 성냥화라는 차를 갖다 바쳤던 것이다.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팔송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도인이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손수 그 몽정산에다 씨앗을 많이 심었던 것이다. 심어가지고 한 3년이 지나가니까 이 싹이 트고 새순이 자라가지고 차이파를 딴 거죠. 따가지고 만들어서 그 차 이름이 길상리 성냥환대 이거는 임금님한테 갖다 바쳤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부대사가 주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대사가 스스로 몽정산에 암자를 지어놓고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면서 이제 차를 많이 심은 거죠. 그래서 식다 범 3년에 차를 심어 놓은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그 결과자, 차 씨앗이, 싹이 아주 결과한 놈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얻어가지고 따서 이제 법제를 했는데 그 차 이름이 성냥하고 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건을 가지고 임금님한테 갖다 바쳤던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이 부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인데 그래도 임금님한테 갖다 차를 올릴 정도면은 그래도 임금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죠. 보통 이제 선비들이 뭐 임금님한테 잘 보이려고 차도 갖다 올리고 맛있거나 좋은 것을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중이 돼 가지고 그래 뭐 임금한테 잘 보일 일도 별로 없었을 것인데 그래도 차를 자기가 정성껏 심어서 또 따서 만드는 것을 갖다 올렸다는 것은 이분이 그래도 중이지만은
육아의 선비가 아니고 중이지만은 선임이지만은 그래도 군왕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팔송을 한 번 더 송을 하겠습니다. 도인나요 전기가 하고 하얗게 전기가 하여 정향 원경 수제 나로다 양득 옥은 헌구랑하고 길상 예여 성냥하로다 도인나요 전기가 하여 정향 원경 수제 나로다 양득 옥은 헌구랑하고 길상 예여 성냥하로다. 이 반드시 동다송 7자씩 되는 글은요, 위에를 넉자 밑으로 서자씩, 거기 7원백이 글을 읽는 법이 그렇습니다. 정향원경 수제나 양득 옥은 헌군왕 길상예여 성냥화, 꼭 위로 넉자 밑으로 세자씩 그렇게 끊어서 잘라서 읽어야만이 하지고 합니다. 잘 못돼 읽으면은 칠은절구를 읽는 그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위로 넉자 밑으로 석자씩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도록 그렇게 읽는 법을 수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차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루하게라 하는 그게 이제 추사 선생이 제주도에 개항살이 하시면서 초이 선사에게 차를 좀 선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좀 보내달라고 편지와 함께 그 글씨를 대련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보냈는데 초이 선사는 이제 그 글씨도 받고 또 추사 선생이 차를 자시고 싶어 하는구나 싶어 가지고 차를 따서 보냈다는 그런 좋은 인간적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요, 그게 이렇게 안 끊습니다. 위로 석자 밑으로 넉자 그리 끊습니다. 이걸 내가 지우고 그걸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자처 다반향초, 아까 우리가 동다성을 할 적에 위로 넉자 밑으로 석자씩 끊는다고 했는데 이 구절은 반대입니다.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루하게라. 끊기도 이게 이제 보통 칠은 글귀를 끊는 것하고 법이 다르고 또 해석도 이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이 글이 이제 출처가 어디냐, 그걸 딱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공부를 할 적에 육천안봉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다송 18라한송에 이 글이 나오는 글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동다송 18라한송 뒤에 구송에 묘용시 수루하게라, 공산무인의 수루하게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 공산무인의 수루하게라, 공산무인 수루하게. 공산무인, 빈 산에 사람이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이 피고 있도다. 이거는 이제 구송 18라한송 구송의 이 말미에 가면 요 구절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온전한 이 글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소동파의 제자 황상국이라는 분이 이걸 송을 지었다 이런 말이 또 있는데, 또 황상국 문집에도 이 말이 잘 없습니다. 더 뭐 깊이 찾아보면은 있을란지 모르지만은 현재 나도 찾아보고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훌륭한 우리나라 그 중문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한테 내가 물어봐 한번 찾아보시라 했더니 자기도 불확실해서 그 중국에 있는 아주 그 의사, 한의사 큰 학자한테 물어봐도 이 내용을 못 찾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추사 선생이 그 공산무인의 수루학이라는 이거를 갖다 이제 이미지를 좀 빌리고 앞에 정자체 다반향초라는 이 말로 자기가 말이 멋지게 만들어서 엮어서 해가지고 써가지고 초이선사한테 보내드린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누구든지 간에 정확하게 뭐 소동파기다, 황상국이다 이걸로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뭐 깊이 자료를 찾아봐서 나오면 천만다행인데, 안 그러면은 이거는 이 공산무인의 수루학이라는 이걸 모용시 수루학이라는 이 말로 비슷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말로 엮은 것이 아닌가. 또 추사 선생이 그 문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말 같은 거는 충분히 엮을 수 있었던 그런 실력이 있는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추사 선생의 글이라고 해도 완전히 통째로 빌려온 건 아니니까 많은 부분을 추사가 자기의 뜻을 여기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추사 글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정자처 조용히 앉아 있는 곳에 차는 반쯤 마셨는데 향기는 처음 그대로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이 불 켜는 향, 피우는 향 그걸로 이 향을 갖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 하고 좀 달라지죠. 왜 향을 피우려면 차를 마시기 전에 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의식이 있으면 촛불 켜고 그 다음에 향 피우고 그 다음에 차 마시는 거죠. 이제 차 마시다 또 뭐 향을 또 사르고 이거는 좀 말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는 곳에 차를 반쯤 마시네. 차는 뭐 예를 들어 반쯤이라면 뭐겠습니까? 한 다간에서 반 다간 정도 아니면 다완에 차가 이렇게 한 7부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타서 먹지 않는가 봐요. 근데 차법이요. 요새 차법하고 이 송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이때 차법하고 차가 다릅니다. 그때는 차를 병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연이라는 데 갈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발에다가 부어 가지고 물로 이렇게 저어 가지고 선이라 하죠. 솔 같은 거에 선을 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마시는 시기였
마시겠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차는 이파리차를 뜨거운 물 한 7, 80도로 약간 하이를 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려 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차 이게 옛날 송나라 시대하고 요새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응다식하고 이게 달라 가지고 상당히 그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나라 주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 우리가 마시는 산차 이파리를 이렇게 말려놓은 거 이걸로 마시도록 했다는 거죠. 이 떡차가 너무 고급스럽고 또 마시는 그 일이 좀 번거롭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 그만 요새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이파리를 이렇게 이파리차를 가지고 이제 물로 부어 가지고 우려서 마시는 걸로 마시도록 했다는 거죠. 명나라의 그 제일 처음 임금한 사람 주원장 아닙니까? 주원장.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그 답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은 곳에 차를 반쯤 마셨다. 그 반사발 마시다 보면 이 향기가 발산돼서 나갈 수가 있죠. 차를 뭐 한꺼번에 술 마시듯이 막 꿀꿀꿀 싹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차 한 사발 우리가 대접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차를 뭐 저어가지고 마실 때 한 3번 정도 분할해서 마시자는 거죠. 조금 마셔보고 또 좀 이따가 이제 내려놨다가 또 좀 코로도 향기도 맡아보고 눈으로 색깔도 보고 또 맛도 이제 음미해보고 색향미 세 가지를 이제 음미하면서 이렇게 좀 마시게 됩니다. 조그마한 위에 찻잔에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마시고 한꺼번에 홀딱 털어놓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차를 반쯤 마셨다. 반사발 정도 마셨다. 이래 봐요. 차를 반사발 정도 마셨는데 그러면 향기가 이렇게 발산되어 나갈 수가 있는데 안 나가고 그 사발 속에 차 향기가 그대로 오롯이 소롯이 담겨져 있더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뭐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 반쯤 마시는데 향기는 처음 그대로다. 향기가 처음 그대로지 뭐 향기가 도망가라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향을 피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요 위에 말하고 밑에 말하고 연결 지어서 해보려면 조용히 앉은 곳에 차는 반쯤 마셨는데 향기는 처음 그대로 있어서 좋더라. 그런데 묘용이 일어나는데 이 묘용이라는 이게 또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묘용. 보통 이제 이게 버피선열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버피선열. 버피선열. 참선을 하게 되면은 법의 희열과 선의 희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만이 느끼는 그 선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최고의 그 연락입니다. 희열이고, 그러니까 묘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묘용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한 잔 극하게 마시고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하는 도중에 차를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용이 일어날 때 그 버피선열이 일어나는 때에 물은 흐르고 꽃은 피더라. 이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가에 개울가에 뭐 요즘 것이 복사꽃이 피고 뭐 살구꽃도 피고 꽃이 요새 종기 많이 안 핍니까? 또 뭐 노란 꽃 그 개나리도 피고 매화도 피고 매화는 뭐 조금 일찍 피었습니다만은 요새 보니까 복숭아 꽃이 확 피어 있다가 이제 지고 복숭아 꽃은 뭐 거의 희들어집니다. 진달래도 지고 하여튼 이게 이제 아마 이때쯤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3월달이나 2월달, 3월달 그때쯤 이게 냇물가에
그 개천가에 이 살구꽃이 피고 복숭아꽃이 피고 참 아름답게 그 개울가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돈경이 그때 말하자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묘용이 일어날 때 참선을 하다 보니까 법히 선열이 일어날 때 물은 흘러가는데 꽃은 그 냇물가에서 복숭아꽃이 아주 화려하게 요요하게 이렇게 피어 있구나. 이거는 이제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펼쳐주는 대서사시적 그런 훌륭한 장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처 다반향초요 묘용시 수르하기라. 이거는 추사의 글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무방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산무인의 수르하기라는 이거는 이제 소동파의 18라한송 제9송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미지를 소동파가 따가온 것이죠. 추사가 따가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은 추사의 작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 차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세요. 항상곡 18라한송에도 없고 소동파 18라한송에도 요렇게 딱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이 두 구절은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공산무인의 수르하게다는 이 의미를 우리 추사 선생이 이렇게 따가지고 온 거 아닌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팔송을 한번 읽고 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인나욕 전기가 하고 하여 정향 몽정수제 나로다 양득 옥은 헌군왕하고 길상예여 성냥하로네. 이상입니다. 또 내일이나 모레는 구송을 해드리겠습니다.